네, 일단 이제 첫 번째 EPL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태로 지금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더브라이너 그리고 스톤스가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도 이제 실바 같은 경우에는 출전 아직 의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전 가능성이 지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아직까지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솔직히 세필드의 그런 공격력이 크게 기대는 안 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연승 중으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약간 지금 맨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좀 반코트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셰필드 같은 경우에 좀 라인을 내려서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시티 진영으로 세필드가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맨시티가 반코트 형식으로 좀 가두리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맨시티가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되면서 맨시티가 원정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좀 무난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현재 지금 셰필드가 홈이라고 해도 일단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렇다고 공격에서도 지금 기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맨시티가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 맨체스터 시티 승. 그쵸.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마인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언더 볼게요. 3.5 기준 언더는 아무래도 이제 세필드가 좀 약간 무득점을 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면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끌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랑 이제 맨시티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경기 중 하나죠. 뉴캐슬 대 이제 리버풀.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런 핵심 전력인 그럼 티아고가 부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좀 손실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점이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맥 알리스터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제 징계가 취소가 되면서 이번 경기에 좀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약간 고려했을 때 리버풀에 좀 어느 정도 호재는 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볼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맨시티 상대로 뉴캐슬이 공격에서 좀 힘을 많이 못 썼죠. 자, 하지만 이제 뉴캐슬이 좀 어느 정도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직전 이제 맨시티 경기처럼 좀 무력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요거는 좀 전반적으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격 루트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또 연계 또한 좋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홈에서 뉴캐슬이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뉴캐슬이 기세가 좋을 때도 리버풀만 만나면은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리버풀 상대로 4연패를 기록할 만큼 뉴캐슬이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버풀도 뉴캐슬에 비해서 크게 밀릴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리버풀 사이드를 보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은 요거는 한번 네, 오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아무래도 배당이 좀 높다 보니까 배당 대비 한번 도전해볼 만한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리버풀 프랜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뭐 어느 바로 뭐 접근하실 분들은 한번 3.5 기준 오바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뉴캐슬과 이제 리버풀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비아레알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모레노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누수가 있어요. 페드리 그리고 하피냐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아라우고까지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전력 손실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마요르카 상대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도 공격에서는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득점 찬스를 생각보다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에서 약간 좀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비아레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지금 수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지금 헤타페, 카디스와 같이 좀 공격이 약한 팀들 상대로 이런 무실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비아레알 전에서도 좀 견고한 수비를 보일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용경이는 일단 이제 비아레알이든 이제 바르셀로나든 어느 정도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양팀의 공격에서 봤을 때 지금 비아레알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좀 비아레알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다만 약간 좀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지금 바르셀로나가 지금 수비수 결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일단 이번에 영입한 이니고 마르티네스도 지금 못 나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라우까지 지금 결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그런 전력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좀 비아레알도 충분히 좀 득점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네, 조금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줬고 자 그래도 현재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력이나 지금 경기력이 더 좋은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많이 우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상성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 2.5 기준은 네,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자, 우선 이제 직전 경기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컨퍼런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어요. 그렇죠? 이제 그 경기에서 클리프 브리어 상대로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으며 1대2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좀 다소 좀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뭐 일단은 뭐 결과는 이제 둘째 치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오사수나가 주전 라인업을 어느 정도 가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대적으로 발렌시아에 비해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 3일 전에도 이제 주전 라인업을 들고 이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주일 뭐 가까이신 발렌시아에 비해서는 좀 체력적으로 열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나 오사수나나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일단 연계 플레이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 전개도 어느 정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중원보다는 좀 측면에서 좀 측면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측면에서 좀 전개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더 좋은 팀은 저는 발렌시아라고 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 지금 플레이오프 2차전에 조금 더 힘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전들을 관리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리그 극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요 발렌시아와의 경기보다는 국제 대회에 좀 더 힘을 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확실하게 지금 오사수나가 주전 라인업을 들고 올 거라는 그런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은 요거는 전 발렌시아 쪽 사이드를 보고 그 2.5 기준은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승에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 유벤투스 대 이제 볼로냐. 자, 우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우디네세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출발을 굉장히 좋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직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이른 시간에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 자체가 좀 굉장히 쉽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너무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템포에 맞춰서 이제 경기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한 그런 유벤투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유벤투스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밀란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좀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시즌 첫 경기에는 나름 좀 상반된 그런 경기를 치른 양 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유벤투스가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템포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며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지금 전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와의 그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유벤투스 홈에서는 좀 공격에서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홈에서는 거의 뭐 유유스팅을 뭐 한 개에서 뭐 두 개밖에 기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성상 좀 볼로냐가 이번 경기도 좀 공격에서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보네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유벤투스 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언더 보는 경기 저득점 양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승에 이제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제노아.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 마르코스 안토니오가 지금 결장 중이고, 제노아도 뭐 마찬가지로 라치오랑 똑같이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선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뭐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레체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친선 경기에서도 보였듯이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번 시즌도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시즌 극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원정 경기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라치오의 원정은 좀 믿기 힘들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계속해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의 경기력이 좀 어떨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약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라치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부터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대패를 하면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제노아도 그렇게 첫 경기부터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일단 뭐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전력 약화가 직전 좀 이제 피오렌티나의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도 라치오 상대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제노아 입장에서 이제 라치오의 그런 수비벽을 뚫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투에 취약하기 때문에 좀 침투가 좋은 라치오 상대로 좀 실점 위기가 되려 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수 방면에서 라치오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 경기는 라치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건 라치오 승. 요거는 뭐 핸디로 한번 마인스까지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치오 승에 이제 마인스.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리에 A 경기까지 마무리했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오후 경기랑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경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후 경기랑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이제 쪽지함에 안 오셨으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요 경기는 이제 라치오랑 이제 제노아 라치오 승 그리고 마인 승을 보도록 하고, 바로 이제 리강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드랜드 이제 르아브르. 자, 우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특히 지금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좀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개인 기량으로 좀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한 팀이지 않을까 지금 사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는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1위를 기록하며 올라왔긴 했지만, 막상 이제 1부 리그에서 경기를 해보니까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비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플레이가 1부에서는 좀 잘 먹히지가 않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렌이 좀 볼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렌이 좀 더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비 후 어느 정도 역습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렌이 공격을 할 때 라인을 올려서 좀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약간 좀 빈틈을 노려서 르하브르가 좀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 양상도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홈에서의 그 렌의 경기력이 지금 워낙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공격 흐름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하면서 불안한 수비력을 보이는 그런 르하브르보다는 확실히 지금 좀 공격이 좀 많이 물이 오른 스타드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스타드렌 승,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다득점 사이드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드렌 승, 마이너스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르몽 대 메스. 자, 우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제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퇴장을 당했죠.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2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줄곧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시즌 어느 정도 좀 수비 밸런스가 좋았던 그런 클레르몽의 모습이 최근엔 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클레르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마르세유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퇴장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굉장히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메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는 메스보다는 좀 클레르몽이 좀 더 약간 체계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볼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빌드업 면에서는 좀 클레르몽보다는 좋지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뭐 약간 빌드업 정도를 빼고는 지금 메스가 이제 클레르몽에 비해서 절대 뭐 밀릴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좀 클레르몽보다는 좀 메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메스 같은 경우에는 기세도 더 좋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두각을 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클레르몽 홈이라고 해도 클레르몽이 좀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이 좀 없어서 좀 약간 계속해서 지금 헤매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점차 뭐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밸런스가 잡힌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클레르몽을 믿고 좀 승을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약간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현재 지금 클레르몽의 경기력을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클레르몽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메스 프랜스 쪽 보고,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스 프랜스의 이제 무승부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 이제 툴루즈. 자,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모나코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내내 이제 모나코가 우위를 점했고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에서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못하고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전 경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로 보인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낭트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시즌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최근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이제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자체도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면에서는 툴루즈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뭐 이제 공격이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크도 좀 어느 정도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현재 지금 공격 전개가 안 좋은 스트라스부르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여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현재 지금 툴루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금 경기력이 스트라스부르크가 그렇게까지 지금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시즌 첫 경기에도 이제 리옹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긴 했지만, 그것도 진짜 유효슈팅 딱 2개 쏜 게 운 좋게 들어가서 이제 이긴 거지, 경기력적으로 이제 리옹한테 많이 밀렸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한테는 너무 무력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기력적으로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경기력이 지금 좀 더 나은 툴루즈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툴루즈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랑 툴루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리앙 대 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결장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은 지금 벤자민 맨디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수비수가 한 명 결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주전 수비수 한 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좀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원정팀인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사수나와 마찬가지로 2-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리에카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죠. 네, 뭐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1차전에서 이제 리에카 상대로 어느 정도 접전 끝에 이겼기 때문에, 그쵸, 지금 접전 끝에 지금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주전 라인업을 좀 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전들 관리가 좀 잘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로리앙보다는 열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이제 니스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팀들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지금 좋지 못한 그런 로리앙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면에서는 릴이 많이 앞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로리앙 진영에서 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지금 근데 로리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좀 수비가 끈끈해요. 그래서 잘 버티면서 좀 득점 기회도 이제 상대한테 쉽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량이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좀 수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또 릴이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쵸. 게다가 지금 현재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지금 열세고, 그리고 아직까지 원정 경기력이 지금 크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 경기 릴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없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만약에 승패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릴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요건 저득점 라인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햄무 오알무 안 그러면은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리그한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들 중에서 좀 괜찮거나 안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경기들 몇 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LADBC 경기 헤이렌베인 대 이제 스파르타. 이 경기는 이제 스파르타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이제 아스톤 빌라. 요거는 뭐 만약에 이제 아스톤 빌라 승, 고배당으로는 그냥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마인츠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그냥 뭐 요거는 한번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 한번 노려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